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3월 2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비트코인의 정고점을 향한 시나리오를 한 가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재미난 패턴을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좀 신기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 그런 패턴 한 가지를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리핑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뉴욕 증시 역대급 상승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과 금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7,000달러 저항선 돌파 쉽지 않다, 반감기 기대감이 지금 엇갈려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연준의 재정 부양책이 이 달러가 그 부양책으로 인해 달러가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갈까에 대한 기사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비털릭 부테린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수합을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미 법원에서 텔레그램 그램 토큰 발행 임시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램은 미등록 증권이다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CBDC 대응을 강화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지금 현재 시황부터 먼저 보도록 하고요.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 지금 상단으로 계속 그 가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6,676달러 선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요. 가격이 계속 위쪽에서 6,800달러 선 가까이, 이 저항선 가까이에 계속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상단으로 이 모아지는 형태들은 그 위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힘이 좀 더 강하다라고 많이들 분석을 하는 패턴인데요. 이 패턴이 완성되면 추가적으로 이 위쪽을 깨고 올라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7,200에서 7,600달러까지도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 깨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내려간다면 6,000달러에서 지금 5,600달러까지도 하락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전저점까지도. 그리고 트레이딩 샷이 또 재미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 과거의 상승 패턴을 읽은 건데요. 전 고점에서 이 보통은 새롭게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그 패턴을 보면 대부분 전 고점의 50%에서 60% 이상 상승한 게 고점이 되더라, 신고점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과거의 패턴은 지금 2015년부터 2016년도 사이에 지금 나왔던 패턴을 보면 이 7월쯤에서 이 고점을 찍고 하단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죠. 그때 상승했던 게 이 전고점으로부터 59.31%가 상승한 폭으로 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고점에서 다시 또 조정이 막 오다가 다시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신고점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한 번의 파동이 올 때 고점을 만드는 구간이 55.97%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죠. 그 다음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도 고점에서 다시 한번 조정세가 나오고 깨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다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 형태가 나온 다음에 50.30%가 상승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닐 때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번 아니라고 이렇게 X를 쳐놨죠.
이 패턴이 여기에서는 들어맞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64.45%가 상승을 하면서 그 패턴이 완성이 됐고, 다시 또 58.45%가 상승하는 패턴으로 한번 완성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세가 나왔다는 겁니다. 과거의 패턴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패턴들이 몇 번 반복이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2019년도에도 60%, 50%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마다 나왔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과정 속에서 큰 패턴으로 보자면 이 전 고점이죠. 이 고점, 지금 7월 정도에 나왔다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50.29%가 상승하는 2만 달러 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고점과 맞물리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이 어떻게 절묘하게도 이 전고점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또 이렇게 지금 상승하는 흐름들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그 시간적으로 이 전고점까지 19,500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회복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이거에 대한 이제 분석도 했는데요. 과거의 패턴을 똑같이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지금 162바에 1134일이 걸렸다. 이 전 고점을 다시 한번 찍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 고점을 다시 한번 찍으러 가기 위해서는 1134일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언제냐라고 봤을 때에는 2021년 1월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나 돼야지 전고점을 다시 한번 회복하지 않겠느냐라는 트레이딩 샷의 분석이고요. 뭐 이 분석대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재미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재미난 패턴이죠. 뭐 50%, 60%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들을 보여준다는 거. 참 이런 패턴을 잘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재미있게 보시고, 지금 현재는 300주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전고점을 회복하지 않겠느냐, 트레이딩 샷은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이셰브 유리의 단기적인 비트코인 전망인데요. 모이셰브 유리도 지금 이제 이 빅 트라이앵글 패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삼각으로 수렴을 해 나가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2시간봉으로 봤을 때의 가격이 계속 이 상단 6,950달러 선에 계속 부딪히고 있다. 결국에는 이 가격대가 계속 지지를 받고 가격이 모아지면서 위쪽으로 뚫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저항선을 뚫고. 그래서 가격이 이제 위쪽으로 계속 모아지니까 이런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서포트 라인이 이렇게 이제 계속 밑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들은 나와줄 것이다 라고 단기적으로 전망을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뭐 상승하게 된다면 7,600, 뭐 8,000달러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바이두빅 같은 경우는 지금 8,000달러 선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이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위쪽에서 이 저항선에서 부딪히지 않겠느냐, 부딪히고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도 이제 강력한 저항선의 역할을 지금 8,000달러 선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떨어진다면 6,728달러 선으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뉴욕 증시가 역대급 상승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뭐 하락이 워낙 컸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반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2112.98포인트, 11.3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2704.91에 거래를 마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11% 이상 치솟은 것은 지난 193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지금 시장이에요. 그리고 다우지수 120년 역사상 역대 5번째로 큰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상승폭이 이제 나왔는데 그만큼 역사적으로 하락폭도 컸죠. 그러니까 이제 골이 깊으면 또 산도 높은 법인데 뭐 이런 패턴은 근데 지금 하락세에 비하면은 뭐 큰 반등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도 이제 9.38%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8.12%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제 주요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에는 주요 주가 지수들이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을 해서 바닥을 쳤다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미 연준이 발표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무제한 양적 완화를 비롯한 각종 유동성 지원책을 이제 쏟아냈는데 미 상원도 최대 2조 달러, 약 2,5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을 조만간 처리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15일 가이드라인이 끝나는 5일 30일 이후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면서 미국 경제를 정상화하겠다라는 의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조기 정상화 움직임에서 이 사태가 진정이 돼가고 있다라는 기대감을 시장에 불어넣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경제 전반을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국제 금 가격도 이날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상황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로 인한 실물 경제 영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달 미 증시의 급등은 증시 불안에 따른 극심한 변동성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와 맞물리면서 안전자산이 될 것이다라고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비트코인도 상승세가 살짝 나오긴 했는데요. 최근 다수의 전문가들은 달러를 찍어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미 연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와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와 외신은 이제 뉴욕 증시가 하락한 반면에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동반 상승한 상황을 두고 비트코인과 금 가격의 커플링 현상에 주목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비트코인이 본래 설계된 의도대로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완전한 동조화까지는 아닙니다. 금이 반등폭이 더 크게 나왔고 비트코인은 아직 반등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한 후에 비트코인과 금만이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롱해시에서는 분석을 하면서 연준의 강력한 정책이 비트코인, 금 시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드러내주는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크립토마이클은 이 글로벌 증시 폭락 속에서도 BTC가 나홀로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래 지향적 시각에서 볼 때 디지털 현금과 암호화폐는 거스릴 수 없는 대세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들, 다른 분석을 또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저항선을 계속 돌파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돌파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뉴스 BTC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에서 데드 크로스, 그러니까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데드 크로스 발생에도 불구하고 현재 50일 이동평균과 200일 이동평균 간의 간격이 매우 좁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약간의 랠리만 펼쳐도 강세 신호인 골든 크로스를 연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게 시장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기는 참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출신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당분간 현재 수준에 머물면서 다시 한번 7,000달러 선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7,000달러 선 돌파를 시도하기 전에 5,400, 4,800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이제 최대 채굴업체인 비트메인의 창업자 우지한은 비트코인 사용자 수가 증가하며 가격 변동성은 낮아지게 되며 이 시세 변동 추세는 점점 평평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비트코인 강세장은 반감기 상승 기대와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미디어 유투데이가 이 크라켄의 최근 데이터를 인용해서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5%를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면 2044년 비트코인은 3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와우, 44년이면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부터 24년이 더 걸려야 되나요? 24년을 네, 24년을 전망한다는 거 정말 대단한 전망치입니다. 아무튼 그들이 이제 상속을 받는다는 전제로 해서 상속 재산의 5%가 약 9,710억 원, 10억 달러 정도가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금액을 이제 비트코인에 다 투자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연준의 재정부양책, 달러는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갈까? 라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이 양적 완화를 이제 하면서, 미국 연준에서 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있죠. 근데 달러가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거고, 그게 이제 뭐 안전자산인 금이나 뭐 다른 자산으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부분도 있고, 비트코인을 또 옹호하는 긍정론자들은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끌어올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뭐 반감기가 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스왑을 제안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이에 서버와 같은 매개체 없이 직접적인 스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이에 원활한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당황해 한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사이를 쉽게 이동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최근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 덱스 플랫폼과 같은 중간의 서버와 같은 매개체 없이 즉각적인 수압 출현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덱스 플랫폼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곳에서 증가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직접적인 서버에 이제 그 중개가 없이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가 교환이 되는, 수합이 되는 이런 구성들을 이제 기대를 하는 거고, 그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의 구현을 지금 계속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탈중앙화된 거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덱스 플랫폼의 출현은 이제 급성장하는 이 디파이, 이 탈중앙화된 이제 금융이죠. 그래서 디파이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시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법원이 이 텔레그램의 그램 토큰 발행을 임시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뉴욕 남부지방청의 케빈 카스테 판사가 SEC가 텔레그램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협의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입증했다면 그램 발행에 대한 임시 금지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작년 10월 SEC는 지난 2018년 17억을 조달한 텔레그램의 토큰 세일이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소상을 제기를 했습니다. 판사는 텔레그램이 17억 달러의 그램 29억 개를 구매자 175명에게 판매한 행위를 포함한 모든 계약과 합의들이 그램을 일반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한 더 큰 전략의 일부란 주장을 SEC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스테 판사는 이 텔레그램의 토큰 재판매를 통해 초기 구매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만들어 초기 구매자가 토큰에 대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극대화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 토큰을 산 사람들이 재판매했을 때 더 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을 부추겼고, 그 기대감을 만든 이 토큰은 결국엔 증권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증권 분류 기준인 하위 테스트에 따라 이 텔레그램의 경제적 현실성과 전략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그램의 일반 유통시장 재판매는 필수적인 등록 증명 없는 증권 판매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익을 기대하고 이걸 판매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증권으로 이제 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은 지금 이 토큰 발행 자체가 계속 막혀가지고 아마 쉽지 않은 시장을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텔레그램이라고 해도 이게 규제가 들어가면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엄청난 금액을 판매를 했는데 실제 활용을 해보지 못하는 이런 형태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토큰 구매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조심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 소식인데요. 한국은행에서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CBDC 대응을 강화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나는 25일 발표한 2019년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기술 안전성과 법적 측면에서 우려를 높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발행하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대규모 고객을 기반으로 지급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 라고 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CBDC에 대한 관심도 꽤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는 최근 신설한 한은의 CBDC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지금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은에서도 이 CBDC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발행 계획과 그리고 중국 등에서 나오고 있는 이 CBDC 발행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은행들이 다 CBDC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만큼 발행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이 CBDC 담당 조직을 신설을 했었고, 2017년 연구소로 확대를 개편했고,
CBDC 연구를 이제 강화를 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6월에 페이스북 리브라 발행 계획이 발표되면서 CBDC 발행 준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도에 지금 중국에서는 CBDC 발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관련된 특허들도 지금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CBDC 발행에 대해서 중국보다는 조금 더 덜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한국은 과연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이제 따라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이나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를 좀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중국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국 자체가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대응 쪽에 조금 더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고, 아무래도 뭐 CBDC를 발행하면 뭐 굉장히 뭐 시끌시끌한 법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의 문제들이 꽤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아마 이제 미국이 뭐 발행을 한다라고 하거나 뭐 적극적인 모습들이 보여준다면 이제 그때 뒤따라서 조금씩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좀 꼭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